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4월 16일이 되겠네요. 4월 16일은 두 가지의 그 기념일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음성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들으름 자에다 소리 성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말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것을 그 이제 강조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새가 날아간 자국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냥 어려운 질문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안 보이죠. 하지만 뭔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말이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가 이제 사람 귀에 들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슴에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각인이 돼서 남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삶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에 대해서 음성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음성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음성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제 인체의 목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인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기념하면서 세계 음성의 날이다라고 이제 그 기념일을 갖다가 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념해야 할 날은 바로 이제 국민 안전의 날이 되겠습니다. 국민 안전의 날 4월 16일 하면 여러분들 뭔가 눈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세월호의 어떤 침몰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국민 안전의 날도 이렇게 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음성의 날과 국민 안전의 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계 음성의 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세계 음성의 날, WVD네요. World Voice Day. 세계 음성의 날은 4월 16일로 오늘입니다. 음성 현상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연례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음성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음성이 매우 중요하죠. 음성, 말에 어떤 그 소리가 없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음성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음성은 효과적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리가 안 들리면 입만 뻥긋거리는 결과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날은 바로 세계 음성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음성 문제를 방지하고 예를 들어 음성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아주 마치 그 가래 끓는 듯한 그런 그 말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뭐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그 이제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죠. 일탈적이거나 뭔가 어떤 틀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은 아픈 목소리. 목에 뭐 예를 통증이 있으면 목소리가 아프죠, 사실은 목이. 응? 아픈 목소리를 재활하고 그걸 이제 이제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예술적 목소리를 훈련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술적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뭐 글쎄 성우를 예술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성우도 굉장히 예술적인 그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목소리도 내야 되고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목소리도 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아주 젊은 여성의 목소리도 내야 되고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도 내야 되고 그건 예술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있죠.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예술적인 목소리고 또 그건 굉장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성의 기능과 응용을 연구하는 필요성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인식을 갖자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음성의 날의 어떤 그 이제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음성의 날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날의 목표는 비즈니스나 음악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제 성우나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또 웅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돌봐야 되겠죠. 정말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그 전날 막 소리를 질러 갖고서 뭐 목소리가 쉬어버리면은 아주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지르려고 하다 보면 아주 또 힘을 줘야 되고 낮은 목소리가 또 안 나오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목소리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 돌보는 법을 배우고 그에 대한 도움과 훈련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음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음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왜 입을 벌리고 그다음에 입을 다물이고 또 혀를 붙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입의 모양에 따라서 말소리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런 연구 행위를 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 음성의 날의 목표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발성. 발성은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발성은 의학. 이건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성은. 음성 언어 병리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악. 이건 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발성은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음파잖아요. 음파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파를 분석하는 것은 여기 물리학의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사람의 말소리는 심리를 반영하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느냐, 혀 짧은 소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술 마신 사람과 같이 우물우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발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술. 그 음악하는 사람이나 뭐 예술하는 사람이나 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 인후, 그다음에 뭐 코, 입, 이게 모든 게 다 이 발성에 다 관련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자공학 있죠. 음파를 분석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합성한다든가, 뭐 이래서 기계음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뭐 기계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안내 멘트라든가 이런 거 다 그 기계음이에요. 물론 이제 음성을 갖다 녹음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음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문 분석을 하죠. 이 성문 분석을 하려면 또 전자공학이 또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음파를 분석을 하면은 성문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연구되고 또 적용이 된다. 발성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사는 WVD죠. 1999년 브라질 국립음성의 날로 브라질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포르투갈 같이 다른 국가로 이어졌는데, 글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다 남미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시작된 거니까 포르투갈로도 제일 먼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국립음성의 날이 국제음성의 날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2002년에 이 행사를 인정을 하고 그 해에 이 날을 세계 음성의 날이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비인후과. 우리가 흔히 어디 가느냐면 이비인후과 간다고 그러죠. 이빈후과가 아니고 이비인후과예요. 그러니까 이는 귀예요. 귀자죠. 한자로 있지 않습니까? 귀자. 그다음에 비, 노스, 코 비자죠. 그다음에 인후, throat, 인후. 요 세 인체 기관의 어떤 이상류 그것을 또 질병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과가 바로 이비인후과죠. 그 이비인후과 학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성이라는 게 다 여기서 이 세 가지 기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음성의 날이다라고 명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 선드버그 스웨덴 교수네요. 그다음에 테쿰세 피치 교수 오스트리아 교수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필리핀 라 박사 포르투갈 사람인데 글쎄요, 뭐 자기 이름에다가 남의 나라 국가 이름을 갖다 집어넣는데요. 필리핀 라 박사. 우리
이는 성이 앞으로 오니까 나 필리핀 박사가 되겠네요. 나는 필리핀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농담이지만 뭐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이렇게 3명의 음성연구원은 2012년에 세계 음성의 날을 기념하고 국제 웹사이트 그룹을 결성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음성 전문가들을 이제 초청을 이제 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런 활동이 시작이 돼서 그게 2018년 6년쯤부터 50개국에서 거의 600개 이벤트가 열렸으며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worldvoice.org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 이제 있는 한 사이트를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예손 보이스, 예성음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한번 직접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송 이비인후과 음성센터예요. A better life with a newer voice. 더 새로운 음성과 함께하는 보다 좋은 인생, 삶,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예. 이분이 원장님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예송 이비인후과, 뭐 페이스북과 유튜브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예송 이비인후과 음성센터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송 이비인후과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계 음성의 날인데요. 어떤 날인지 알아볼까요? 세계 음성의 날 4월 16일. 그리고 음성의 날이란 건강한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1999년 브라질 의사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 각국의 후토학 교수들이 기념일로 공식화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인품이 녹아 있습니다. 이 손에 마이크를 딱 들고서 V자를 그렸네요. 이 V는 이 빅토리의 V도 되겠지만 보이스의 V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이스, 이게 더 보이스라는 뜻이죠. 목소리, 음성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에는 인품이 녹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뭐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면 그 일진들 참 보면 그 학생들이 참 욕을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사는 걸 보는데 왜 그런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공포스럽죠. 일단 역겹고 거기는 인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이 되는 겁니다. 주먹이나 쓰고 하는 인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소리는 성대의 진동과 입 모양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입이 인후 그 안에서 다 이제 목소리가 발음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지만 목소리에는 인품이 녹아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차분한 목소리로 정말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 그 듣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그런 그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이 또 즐겁고 기분이 좋죠. 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보다 보면 누구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자, 그럼 목소리가 이제 아파질 때가 있는데 왜 목소리가 아플까요? 목소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이제 뭐 입인, 인후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인체 기관이 아프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 아픈 목소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몸이 괴로울 때 목소리가 뭐 힘이 없고 신음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 아픈 목소리요. 바로. 자, 여기 보면은 아픈 목소리의 주범은 제 1번이 흡연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 목에 후두암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말소리도 제대로 못 내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음주, 술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예요. 1번, 2번, 3번 아주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함이죠. 고함,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지르는 거. 금년에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이제 곧 그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에 나가는 이제 후보들이 유세차를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를 들고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유권자들한테 대해서 호소를 하면 소리를 지를 수뿐이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러다 보면 목이 쉬게 됩니다.
이 고함이 이제 아픈 목소리의 주범 네 번째 그 요인이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탄산음료가 있네요.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과식. 뭘 많이 먹어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내용의 8%, 표정의 35%, 태도의 20%이며 말투와 목소리의 비중이 38%에 달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네. 커뮤니케이션, 남과 통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말투와 목소리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근엄한 자리에 가서는 근엄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정말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서는 그런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언어라고 하지만 이 언어를 구성하는데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투와 목소리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언어 자체는 아니죠. 언어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고 또 언어가 만들어진 형태고 뭐 그런 거죠.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른바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예, 앨버트 메라비언 그 사회심리학자가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이제 끼치겠죠. 네. 상처 주는 이야기보다 사랑의 보이스를 담은 대화가 자신의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며 우리 서로의 행복의 날들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성 보이스 센터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행복을 응원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 예가 그 예술, 아트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손인데 통상적으로 끝에 지자를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지를 넣어 보면 예송이 되겠죠. 예송. 그래서 아티스틱 송, 노래.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송 그 보이스 센터가 뭐 어디 있고 우리의 그 원장님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빈후 또 음성에 관련된 그런 그 뭐 검사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치료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진료실이네요. 네. 또 진료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치에 필요한 그 장비들을 갖다 쭉 이렇게 그 설치되어 있는 장면을 갖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셨네요. 네, 뭐 제가 이혜성 이비인후과 음성센터의 허가도 없이 이 블로그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찌됐든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음성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이상이 생긴 목소리를 보다 좋은 그런 상태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베터 라이프 더 좋은 삶을 더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사이트를 소개를 했고요. 자, 목소리를 비즈니스로 한다라고 했죠. 역시 가수나 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죠. 그 가수는 젊은 나이에 그 요절을 한 아주 비운해간 불면의 가수가 있죠. 바로 배호입니다. 배호. 이거는 그 배호 씨가 부른 가수 배호가 부른 영시의 이별이라는 그 이제 음악이 되겠습니다. 노래가 되겠어요. 한번 한 편의 시 같아서 제가 가사를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온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 얼마나 쓸쓸해요.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영시의 이별이 제목인데 영시의 이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별 앞에서 이제 한없이 이제 눈물이 났겠죠.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네, 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어요. 젊은 날의 불장난. 글쎄 뭐 불장난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그 추억이 잔뜩 그 서려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멋있는 말이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맞잖아요. 시계가 영시로 돌아가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살아가 안녕.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살아가기 전 상태로 돌아간 거죠. 자,
그래서 사랑아 안녕 하고 이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밤안개가 자욱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너와 나이 주고받는 인사는 슬펐다. 이별을 하려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울기도 안타까운 잊어야 할 아쉬움. 울기도 안타깝답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그 표현이죠. 또다시 나오네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아주 이 내용으로 보면 엄청 그 안타깝고 절절한 그런 사랑을 정리해야 되는 절절한 그 이별의 순간이 잔뜩 묻어나는 그런 가사고 또 노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밑에 이 링크는 배우가 부른 영시의 이별 이 음악의 그 유튜브 이제 그 주소입니다. 제가 요 주소를 동영상 그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늘이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더라고 했죠. 자, 이 국민안전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고 비공휴일입니다. 즉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시행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했고 이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을 했죠. 예. 주관처는 역시 이제 행정안전부예요. 그다음에 4월 16일이고 이 날의 요약을 보면은 국민안전의식을 전 국민에게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4월 16일이다. 예, 세월호 참사 사건을 계기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참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그 과정이 참 손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정말 조수간만에 차 조류 속도가 엄청 빠른 그 진도 앞바다 울돌목에서 바닷속 뻘로다가 이렇게 침몰해가는 세월호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비규환이죠. 그 상태에서 참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굳이 추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사입니다. 네, 정말 이 순간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들 심정이 또 어떻겠어요. 그 참 기울어진 선실 안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그 어린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날입니다. 예. 하여튼 이 국민 안전의 날, 이 안전사고, 그다음에 뭐 재난사고, 기타 등등 각종 유형의 그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그다음에 생명을 지키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날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그 음성의 날 그리고 국민 안전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이지만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세계 음성의 날과 국민 안전의 날 두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네, 뭐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끝없이 강조를 해도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성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말의 중요성 또 음성의 중요성 그 음성을 바깥으로 분출해내는 어떤 그 이제 인체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이제 알아봤지만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